안녕하십니까. 리서치 페어 발표 맡게 된 융합기술 시스템공학 석사과정 오석범입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고 제안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실험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표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표준을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서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을 여러 사람들 간의 빈번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 생산 방식 또는 절차에 대해서 미리 일정한 협의를 거쳐 공통적인 사항을 기술한 약속 사항입니다. 이러한 표준의 대표적인 예는 화폐 단위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서로 명칭은 다르지만 각각 1단위의 가치는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또한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나 충전기나 종이 등의 규격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겪을 것입니다.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제품 및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통해서 융복화 시장 창출 및 조기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 TBT 발효 이후 국제표준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자신들의 보유 기술을 국제표준화하여 표준과 표준특허로 세계시장 선점 확산을 위한 전력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표준화는 표준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각 나라, 특히 선진국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표준화 체제 정비를 수행하며 국제표준 활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표준화 기구에는 크게 공식 표준화 기구와 사실 표준화 기구로 나뉩니다. 공식 표준화 기구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구이며 활동 범위에 따라서 국제, 지역, 국가 표준화 기구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표준을 표준화하는 사실 표준화 기구는 이제 사실 표준은 공식적으로 정한 표준은 아니나 일부 업계나 또는 포럼, 컨소시엄 등의 단체가 제정하여 실질적인 대중성을 지니며 시장 원리에 의한 지배 기능을 갖습니다.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가 공개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표준화 기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표준화 기구 간의 상호 연관성이 점점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각 국가와 표준 개발 기구들이 제정하는 표준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표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용어나 유사한 용어들이 표준의 제목에 포함되면서 표준 문서 분류 및 검색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운영하는 ICS 코드가 수많은 표준 문서의 효율적인 검색 및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ISO 코드란 필드, 그룹, 서브 그룹으로 구성된 복잡한 계층 분류 시스템입니다. ISO에서 운영 중인 코드이며 이는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을 특정 코드 체계로 그룹화, 카테고리화해서 표준을 분류합니다. 이 ICS 코드는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코드이며 이 ICS 코드는 공적 표준을 모두 분류하므로 가장 공신력 있는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S 코드의 예시인데요. ICS 코드는 이렇게 필드, 그룹, 서브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분류별로 산업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W11은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대표하며 040은 이제 메디컬 이퀴먼트, 60은 이제 테라피 이퀴먼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산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음은 ICS 분류 체계의 상세한 내용인데요. ICS는 이제 필드와 그룹, 서브 그룹, 유니트로 이루어지는데 이 유니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본 연구는 이제 그룹에 해당하는 ICS 코드 중분류까지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분류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용 데이터는 이제 ISO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추출한 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이며 이제 분류에 사용한 데이터로는 표준 제목, 적용 범위가 있으며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사용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모든 텍스트가 문장의 형식이 아니므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일관 처리 방식과 데이터 별도 처리 방식을 고려를 했고요. 또한 이 표준 데이터는 모두 이제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작성이 되므로 표준 제목에 관한 내용과 표준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에 관한 내용은 이 표준 명칭은 내용을 전체를 포괄하는 명확하고 간략한 표현이어야만 하며 명칭은 이제 도입 요소, 주 요소, 보완 요소로 구성이 되며 일반 사항에서 특정 사항의 순서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련의 부로 나눠서 구성이 될 경우에는 구분이 되는 보완 요소의 제목록부로 이제 식별 요소를 나타내고요. 이 적용 범위는 표준의 주제와 취급될 측면을 명확히 해서 해당 표준이 적용되는 한계를 명시합니다. 또한 이 적용 가능성이나 배제성에 대한 표현도 가능하며 이 적용 범위는 참고를 목적으로 할 때 요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작성 지침과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결과 표준 제목이 핵심 단어 추출에 효과적이어서 표준 제목을 이 사용 데이터로 선정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적용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용 알고리즘 중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이 텍스트 분류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며 SVM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비확률적 이진선형 분류 모델을 만듭니다. 또한 이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가장 큰 폭을 가진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또한 이 KNN 알고리즘은 분류하고자 하는 문서를 학습 대상 문서에서 유사한 K개를 이용해서 문서의 분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학습 및 분류 대상의 대상 문서의 특징을 모두 벡터화하고 이 벡터 값들에 대한 유클리드 거리를 비교를 해서 유사도를 결정합니다. 이 KNN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 문서의 개수와 신뢰도, 특징 선택 방법 및 K값에 따라서 이 분류기의 효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K값은 예측 변수에 포함된 최근접 이웃의 수입니다. 또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RNN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RNN 알고리즘 중 LSTM 알고리즘은 이 순차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고요. 이제 RNN의 학습 시에 역전파 과정에서 그레디언트가 점차 줄어들어서 학습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보완해서 기존 RNN 알고리즘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알고리즘입니다. 이 GRU 알고리즘 또한 LSTM과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인데 이 LSTM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이 계산 복잡성을 낮춘 구조입니다. 계산 복잡성을 어떻게 낮추었냐면 이 게이트의 일부를 생략을 해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어서 이른 시간에 그리고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이 다이렉셔널 LSTM GRU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의 양방향 정보를 활용을 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전의 정보와 이후의 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문서 분류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문서들을 읽은 후에 문서들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각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시켜 준 다음에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킵니다. 이 알고리즘은 텍스트 데이터를 곧바로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 이렇게 그 데이터 전처리들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토큰 형태로 변경을 시켜서 이 토큰 형태의 데이터 값을 모두 뉴메릭 형태의 숫자형 데이터로 만들고 이제 워드 임베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벡터화 시키고 이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볼 수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IS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정된 223개의 분류에 해당하는 2만여 개 정도의 문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고요. 이 학습셋과 테스트셋의 비율을 9대 1로 분할을 시켰고, 이 검증셋이 요구되는 실험에서는 학습셋을 다시 7대 3의 비율로 랜덤하게 분할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층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데이터들은 각각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는데, 다음은 각 레이어와 레이어별 역할입니다. 우선 입력 레이어에서는 시퀀스 데이터를 단어 임베딩 계층으로 전달하고, 이 임베딩 계층은 단어 인덱스를 벡터로 매핑합니다. 그리고 LSTM 알고리즘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간 스텝의 장기 종속성을 학습하고, 완결 연결 계층에서 입력값에 가중치 행렬을 곱한 후에 편향 벡터를 더합니다. 소프트맥스 이제 계층은 이제 입력값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고, 분류 계층은 이제 상호 베타적인 클래스를 갖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대해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각 딥러닝 알고리즘별로 반복적으로 학습이 일어났을 때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 그리고 훈련 손실과 검증 손실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섯 에포크 5회 동안에 이제 로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로스의 0.01 이상 변화가 없는다면 훈련이 자동 종료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이 정확도만으로는 모델의 성능 평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제 프리시전, 리콜, 애큐러시, 이제 F1 스코어 등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별 성능 실험 결과 이제 GRU 알고리즘이 표준 문서 분류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표준 제목은 표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단어들을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SVM, KNN 알고리즘보다 이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시간적 순서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RNN 계열 기법에서 좀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 연구는 동일 표준 문서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분류를 제시하였을 때 의사결정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표준 문서의 ICS 자동 시스템 분류를 통해서 이 표준 관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 이제 각 클래스별로 정보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 ICS 코드가 단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이 다중으로 부여되는 문제를 이제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더 증진을 시켜서 디벨롭을 시켜서 이제 ICS 코드가 부여되지 않는 표준들을 대상으로 ICS 코드 할당 실험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이었고요. 저희 저자들의 정보이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